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알트코인들 중에 특히 중국 계열의 코인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거에 원인이 있었냐면, 보면은 중국 자산운용사 CPIC가 홍콩에서 디지털 자산 펀드에 대해서 2종을 출시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보면은 이게 뭐 단순한 펀드라고 하기에는 좀 큰 게 중국 중앙정부와 상하이 시정부 및 중국 증권금융이 소유하고 있는 CPIC죠. 오타입니다. 보니까 중국 본토에서 중국 인민보험회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보험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펀드를 출시했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중국의 국부로 뭐다? 암호화폐를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직접 투자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참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중국 코인들이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보면 빠르게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설거지를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호재로 인해서 올린 것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을 했다가 결국 윗꼬리를 남기고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좀 묵혀놓고 들어갔으면 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중국 메타들이 올라오고 펌핑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급등주만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코인들이 여기서 끝난 거냐 하면 그건 아닌데, 항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피레침을 만들면 좀 빠졌다가 다시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이게 개미를 터는 일종의 행위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매집을 해놓고 떨어뜨리면서 개미 털고 좀 시간 지났다가 가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펀드 호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중국이 본격적으로 까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금값이 일단은 사상 최고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이런 수요를 흡수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하원 의원들이 근본이지에 대한 부활, 이거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다는 게 뭐냐면, 우리 달러에 대해서 이미 많이 신뢰가 많이 꺾였다. 그래서 근본이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법안을 발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찰스 슈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의 달러가 통화정책 때문에 1년 동안 완만하게 하락할 거다. 이게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주기가 거의 끝나고 요번에 침체 시그널이 많이 떠가지고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는 동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다른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의 비동조화로 금리 격차도 확대될 거다라는 게 찰스 슈왑의 진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유럽 중앙은행과 잉글랜드 은행은 계속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을 이어나갈 것이지만, 일본 은행은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그러니까 YCC에서 채권 금리의 수익률을 통제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다? 채권을 계속 매입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수익률 떨군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이게 돈을 푸는, 유동성을 푸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이외 국가들의 금리가 상승을 해서 달러 표시 자산의 자금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달러 강세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달러가 약해진다 그래서 뭐 달러의 패권이 무너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복수 통화 시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길 거라고 보진 않는데, 이 균열이라는 것이 지금 어쨌든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균열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USDT의 시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800억 달러가 돌파를 해서 올 들어 150억 달러가 증가했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양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USDC와 BUSD에서
그 은행 위기나 그 다음에 그 팍서스랑 이제 바이낸스가 그만둔다라고 하면서 이 수요들이 여기로 넘어온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 플러스로 외부에서 또 다른 수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들어온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테더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시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코인 시장 안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달러 패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실 CBDC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바꿔야 한다. 근데 이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는 GDP의 40% 비율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CBDC를 GDP의 30%로 발행을 할 경우 뭐 국가의 생산량을 6% 가까이 늘릴 수 있고, 복지 혜택 역시 2% 증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최상의 비율은 40%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CBDC 자체를 거의 그냥 도입이 확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이거는 하겠다는 건데, 심지어 이거를 40%까지 적정량을 권고한다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40%를 CBDC가 대체한다는 소리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뭐가 됐다? 이거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미래는 거의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CBDC를 언제 하냐의 문제인 거지, 얘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 뭐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 자체로 가는다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의 기술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융 노예제로 가는 길이다라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저 역시도 굉장히 동의합니다만, 이걸 완전히 정착하는 그 과도기 상황, 여기에서 새로운 뭐가 나온다? 버블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블록체인 기술을 쓰니까 암호화폐라는 것도 덩달아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 현금 거래는 익명이지만 CBDC는 정부가 개인의 재정 상황을 모두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개인이 돈을 보내고 쓰는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CBDC 도입 초기 정부는 CBDC를 은행 간 거래에만 활용할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은행 간 거래에만 활용한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코인 있죠? 뭐예요? 그럼 딱 보이죠? CBDC가 대중화되기 전에 단계별로 뜰 때 은행 간 거래를 먼저 뜰 거고, 그 다음에 CBDC 대중화가 될 건데, 이거 되기 전에 뭐부터 뜬다? 이제 코인들이 CBDC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코인이 사기인 거 아니구나, 그럼 대체 자산의 용도로 쓸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 수요 때문에 코인 시장에 먼저 자금이 먼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확대가 되면서 은행 간 결제로 바뀔 거고, 그러면서 대중화가 되면 이 과정에서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코인들이 증발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버블이 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엑시트를 잘 해야 된다. 차익 실현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할 때 계속 살아남을 내가 이런 가능성은 높은데, 리플의 가능성은 되게 높은데, 그럼 장기적인 관점으로 리플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뭐 당장 리플이 뭐 어디를 간다, 뭐 저길 간다 이런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묻어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리플은, 제가 항상 리플릭스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매우 좋은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는데, 안전자산 아니다, 기술주의 상관관계가 작년 6월 이후로 최고다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4월 6일자인데 3월 31일이랑 3월 9일에만 보면은 S&P 상관관계 2021년 9월 이후 최저, 3월 9일날 비트코인과 나스닥 100의 상관계수가 1년 만에 최저. 그러니까 비트코인 되게 재밌는 건, 어떨 때는 나스닥과 S&P 같이 증시와 같이 가면서 또 어떨 때는 또 금과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곳에도 다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아까
초반부에 언급을 드렸는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전 발표치를 상향 수정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IMF 총재도 2023년 세계 경제가 3% 미만의 성장을 하고 선진국은 90% 정도 성장률이 하락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양의 성장인데 다만 기존에 해왔던 그 성장치보다는 낮게 되는 저성장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워딩으로 따지면 이 연착륙과 관련이 있는 워딩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오일 쇼크 때처럼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소프트 랜딩이긴 한데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반등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기 때 그 주가가 오른 만큼 많이 빠지는, 그렇지만 저점, 이 형성된 저점을 깨지는 않는 그런 형태의 그 어지러운 무빙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우리가 80년대 주식은 어떻게 보면 황금기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80년대 주식처럼 우리의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점점 뭐가 된다? 그 옥석을 가리는 형태로 우량주들의 형태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경기 침체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화폐랑 저는 더 밀접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는 어쨌든 추세를 타고 지금 꺾이면서 내려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분석에서만 봐도 지금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과 달러 인덱스가 거의 정확하게 반비례의 형태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비트가 오르면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반비례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추세를 타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K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미니 불장을 제가 높게 보고 있지만 미니 불장이 아니고 2차 석유 파동 때처럼 증시가 고점을 갱신하고 빠질 때 그런 형태로 만약에 된다면 100K나 아니면은 뭐 한 120 정도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제 그것도 염두는 해야 된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MFI 시그널도 보면 되게 좋아요. 보면은 딱 골드 크로스로 교차가 될 때 엄청 올랐고 에코오블 있다가 떨어졌지만 그 다음 올랐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비트코인은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던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요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95.8%가 급감했다. 그래서 14년 만에 1조 원을 밑돌았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실상은 가격은 올랐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아 주식은 선반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작년인가요? 그때만 해도 막 기술주들 어닝 쇼크 많이 나왔잖아요. 빅테크 미국의 기업 기술주들이 어닝 쇼크라고 해가지고 실적 안 좋으니까 엄청 꼬라박고 그런 게 불과 작년이에요. 작년 말. 근데 지금은 또 사람들이 이제 선반영이라 그러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명확하게 주가가 담보할 수 있느냐, 주가가 실적을 정확하게 반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태입니다. 그럼 도대체 주가를 뭘로 봐야 되느냐 라고 할 때는 사실은 저는 유동성이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동성.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주가가 이전에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뭐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동성 차트를 되게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이 유동성은 이미 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직전, 긴축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 고점을 거의 갱신을 하고 있고 올타임 하이를 새로 찍고 있어요. 금값처럼. 근데 지금 주가는 아직도 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비리비리 하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괴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어닝 쇼크가 와도 반등을 계속 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유동성은 아직까지는 회복을 덜 했는데 전 세계 유동성은 거의 회복이 끝났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미국보다 다른 신흥국에서 돈을 많이 찍고 있다는 뜻이고, 제가 그래서 이머징 마켓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코인을 또 주로 하니까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사실은 코인이 굿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이게 일봉이고 여기가 이제 일봉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주봉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봉이고 여기가 일봉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보면 횡보예요. 횡보. 뭐 주요 구간들을 여기서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지지 구간을 만들면서 횡보하면서 버티면 이 매물대를 지지대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또 슈팅이 나오면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은 되게 지루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거 오늘 공개 브리핑방에도 올려드렸는데요. 당장은 지루할 수 있지만 이게 미래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되게 좋은 자양분이고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디면 된다. 뭐 참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가격이 어쨌든 알트도 지금 가격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줄 때 먹기도 하고 뭐 현금 비중도 잘 갖추고 어느 정도 뭐 장투도 같이 하고 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혼자서 매매하기가 좀 힘들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현물은 어비트, 알트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멤버십 방이 있어요. 유튜브 멤버십 방이 있는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으로 갈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 코인 오늘 많이 올랐죠. 근데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엔진도 지금 2차 타겟까지 간 상황. 그리고 어제 이제 중국 메타에서 IOST와 온톨로지도 보면 올 타겟을 갔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레디블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안전하게 스윙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여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보긴 보는데 막 스터디를 하면서 내가 찾기는 좀 어렵다 하시면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뭔가 코인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고 매매에 대해서도 좀 깊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선물을 많이 하세요. 선물 매매. 선물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선물방은 이제 멤버십과는 또 다른 개념이고 선물을 주로 하는 방이다 보니까 선물방을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가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셔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선물방 가입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똑같아요. 멤버십방처럼 진입가,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픽도 드리지만 매매 근거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폭넓게 내가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고 선물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 브리핑방에도 제가 무료로 시황을 잘게 많이 올려드려요. 이렇게 보시면 뭐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시황이나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영상 설명란에 그 공개 브리핑 입장 주소 텔레그램 링크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날씨도 꽃샘추위가 거의 왔다가 끝나가면서 날씨가 좀 많이 풀리고 있는데 코인도 이제 거의 겨울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봄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잘하고 멘탈 관리 잘하면서 쭉쭉 따라가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상을 요즘 되게 자주 올리고 있으니까 영상이나 방송이나 뭐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